같은 용어. 수요 곡선은요. 어디로? 우측으로 맞죠? 두 개는 뭐다? 똑같은 용어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 쌓이는 거라니까. 이게 실력이 쌓이는 거라니까. 됐죠, 지금? 비탄력적. 양의 변화가 크다, 양의 변화가 작다. 양의 변화가 작다. 똑같은 말. 이게 실력이 늘어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게 나중에 다 깨닫게 돼요. 됐죠? 이게 한 번에 확 와요. 확 온다고. 우리 여러분들 잔소리 긴데, 잠깐만 해볼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매일매일이 소중하고 귀엽지 않죠? 한 번에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뭉클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분이 온다고, 그분이. 학개론의 깨달음의 신이 온다고. 아시겠죠? 그때 내가 이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거야. 이 용어를 영원히 기억하는 거야. 안 까먹게. 봐봐, 환자 위간 기억하잖아. 환자 위간. 술이 먹었다? 물 같다. 환자 위간. 술이 먹었다? 약 같다. 약성, 효율적 시간. 기, 술적 분석. 맞죠? 현재 정보와 미래 정보를 분석한다면 조간을 얻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게 옵니다. 다 들어올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자는 이론 문제 좀 틀려도 돼요. 학자는 계산 문제만 잘 맞추면 돼요. 아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보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중심지 이론. 중심지가 만들어지려면 뭐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 커야 된다. 최소 요구치가 뭐예요, 교수님입니다.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 가게가 영업이 되기 위한 뭐다? 최소한의 수준인 겁니다.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가 없는 곳까지 기능이 미치는 한계거리. 맞죠? 고차 중심지는 크다. 제2롯데월드. 맞죠? 저차 중심지 뭐다? 작다. 뭐다? 집 앞에 편의점. 맞죠? 고차 중심지 뭐라고? 최소 요구치도 크고 재화의 도달 범위도 크다. 제2롯데월드 가봐요. 중국인들 엄청 와요. 해외 여행객도 엄청 와요. 맞죠? 왜 와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넓고 최소 요구치가 크니까 해외에서 와야 먹고 살 수 있다. 집 앞 편의점 외국인 잘 안 와요? 와요 안 와요? 잘 안 와요. 맞죠? 뭐다? 작으니까. 네, 말씀드린 겁니다. 자, 2번, 3번, 4번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자, 5번. 넬슨의 소매 입주론. 어디에 입주하라고? 돈 잘 버는 곳에 입주하라고. 당연한 소리 아니겠어요?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을 높일 수 있는, 어디에 입주해야 되는가에 대한 8가지 원칙.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양립성. 어디? 서로 다른 점포가 고객을 주고받는 현상. 야채가게 옆에 뭐 차리라고? 고깃집, 정육점. 맞죠? 얘기하는? 됐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넬슨의 소매 입주론에 따르면 8가지 원칙 중에서 비양립성은 가장 중요한 원칙이다. 맞아, 틀려? 틀렸지. 뭐다? 양립성. 맞죠? 서로 다른 점포에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됐죠? 그 말씀드려요. 되셨나요? 오케이. 적합지적. 이거 다 됐습니다. 경합의 최소, 경제성, 경쟁 적게 해라, 중간에 가다가 오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갤러리아 백화점이 둔산동에 있죠? 근데 가는데, 한 신탄지쯤 갔는데, 거기 신세계 백화점이 엄청 큰 거 있어. 굳이 갤러리아까지 안 갈 수도 있죠? 중간에 신탄지에서 멈출 수도 있죠? 그게 뭐다? 중간 유인. 중간에 매력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됐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뭐다? 양립성. 얘만 심해 나와요. 아시겠죠? 뭐다? 서로 고객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 됐죠? 꼭 그 말씀을 드립니다. 되셨죠? 자, 웨버의 최소 비용이론. 얼마나 쉬워. 노동비, 운송비, 집적이 가운데 뭐다? 가장 중요하게 검토하는 것은 뭐다? 운송비. 다른 말로 하면 교통비.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수송비. 어디 입지해라 공장은? 최소 생산비 지점에 입지하는데 수송비도 가장 적게, 노동비도 가장 적게. 하지만 뭐는 집적 이익은 가장 큰 곳에 입지하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다? 각 요소가 최소는 뭐다? 틀린 말. 비용이 최소는 뭐다? 맞는 말. 요거 하나만 기억. 됐죠? 자, 그리고 좋은 게 뭐냐면 여기 지금 헷갈리죠? 왜 헷갈리는 줄 아세요? 안 써서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좋은 줄 아세요?
나중에 어떤 문제를 봐도 안 헷갈린다.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쓰게 해주잖아요. 쓰면 헷갈리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내가 쓰고 있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는데 이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문제 푸는데. 아시겠죠? 나중에 교수님 이론을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껏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도 수업 시간에 쓰지도 않고 딴짓도 하나도 안 해요. 설명만 들어요. 계속. 그런데 혼자 집에 가서 그런 설명들을 다 내 걸로 만드는 거지. 계속. 암기하기 쉽게 편하게. 그분이 좋으면 그분 거 받아들이고. 됐죠. 이렇게. 손 보시면 됩니다. 자, 요소 최소는 틀린 말, 비용 최소는 맞는 말. 됐죠? 배버. 자, 무슨 이론? 비용 이론. 비읍이잖아. 비용은 적게. 됐죠? 수요는 크게. 레쉬니까 뭐다? 수요 이론이잖아. 배버니까 비용 이론. 레쉬니까 뭐다? 수요 이론. 수요는 어떻게? 많게. 수요를 최대화하는 지점이 이윤 극대화하고 공장 어디다 차리라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곳에 차리세요. 끝.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놀러옵시다. 자, 계산 문제 3문제. 계산 문제마다 3문제. 레일리 컨버스 퍼프입니다. 잠시만요. 자, 설명이 좀 깁니다. 들어보세요.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자, 다른 말로 하면 소매 중력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잘 보세요. 레일리라는 사람은 소매점이 나를 당긴다. 나를 오게 한다라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서울 가본 적 있어요? 서울 가본 적 있어요? 맞죠? 서울 많이들 가죠? 왜요? 인구가 많으니까. 컨텐츠가 많으니까. 맞죠? 여러분 청송 가봤어요? 청송?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거기서 군생활해서 거기 교도소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주 가봤어요? 무주? 미안해요. 홍천 가봤어요? 홍천? 홍천 갔을 수 있겠다. 충청도니까. 고성 가봤어요? 고성? 강원도 고성? 손 못하겠어요. 실례하면 손 못하겠어요. 가봤대요. 다 가봤대요. 이렇게. 자, 잘 보세요. 서울은 다 가봤죠? 왜? 인구가 많으니까. 작은 도시들은 안 갈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보세요. 소매점 똑같아요. 소매점도 나를 당기는데 인구가 많은 소매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소매점은 가보죠. 어디 가보듯이 제2롯데월드 가보듯이. 맞죠? 저희 동네가 제가 지금 저희 집이 지금 저기 동작구에 있는데 그 사당동인데 저희 집 앞에 있는 편의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겠지. 왜? 인구가 적으니까. 거긴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잘 보세요. 소매점은 인구가 많은 곳은 가려고 해요. 맞죠? 그래서 뭐다? 인구에는 비례해요. 됐어요? 뭐라고? 해당 소매점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큰 매장이면 가요, 안 가요? 간다고. 서울? 간다고. 제2롯데월드? 간다고. 맞죠? 뭘로 해볼까? 문경 갔겠다. 문경은 컨텐츠가 많구나. 영양 가봤어요? 김천 가봤어요? 김천? 이번에 그 김밥 천국 한 곳. 김밥 축제 한 곳 가봤어요? 김천? 근데 안 가봤잖아. 왜 안 가본 거예요? 땡길만한 요소가 없는 거야. 맞죠? 인구가 적고 컨텐츠가 적으니까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지. 그래서 뭐다? 인구가 많으면 가려고 해요. 감 잡았어요?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거리에 뭐다? 반 비례하는데 얼만큼 못 가냐? 제곱만큼 못 가요. 되셨나요? 뭐라고? 제곱만큼 못 간다. 됐죠? 얼만큼? 제곱만큼 못 간다.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거리가 3km고요. 인구가 얼마? 9만 명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 이렇게 줘요.
문제 큐죠. 그럼 뭐다? 거리는 얼마? 제곱 3회 제곱분이 얼마? 9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9만 나누기 얼마? 9 맞죠? 약분은 얼마? 10,000명. 여기 얼마 간다고? 10,000명 간다고. 이 소매점 몇 명이 간다고? 10,000명이 이용한다고. 됐죠? 그렇게 구한 거야. 끝. 됐죠? 어려운 거 없어요. 소매점 법칙. 그 소매점이 사람을 당긴대요. 인구가 많으면 가요? 네, 가요. 거리가 멀면 가요? 못 가요. 맞죠? 얼만큼? 제곱만큼 못 간다. 그래서 보세요. 레일리의 소멜리의 법칙은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한다. 됐죠? 뭐라고? 거리의 제곱만큼 반비례한다. 가장 옛날에 발표된 법칙이라서 옛날에는 교통편이 안 좋았잖아. 멀리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야. 됐죠? 저희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큰아버님, 백부님 했던 말 해도 기억나. 예전에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아버님이 막내 동생인데 자동차를 보면서 나 살아생전에 저걸 타보겠나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재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마저도 자전거도 귀했던 시절이어서 시골에 사시면서 자동차를 보면서 야 저걸 내가 한번 타보겠나라고 생각했대요. 서울이란 곳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셨었대요. 그 시골에 사시면서. 왜? 거리가 머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지. 맞죠? 말씀드린 거예요. 맞아? 레일리의 소멸의 법칙은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 비례하다. 거리 나오면 밑에 제곱, 인구는 어디? 위에. 됐죠? 그래서 인구로 나오기도 하고 면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면적. 크면 가요 안 가요? 가겠지. 제일 어떤 엄청 크잖아. 맞죠? 작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겠지. 됐죠? 그래서 쉬워요. 자, 두 번째. 요새는 뭐 구한 거다? 인구 구하는 거. 사람 몇 명 가니 구하는 거. 됐죠? 레일리의 소멸리 법칙. 그 소매점이 사람을 몇 명 땡기는데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계산 문제입니다. 문제 풀기 쉽죠? 인구를 뭘로? 거리 제곱으로 나누면 됩니다.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자, 두 번째. 컨버스의 분기점. 얘는 뭐냐면 A상권이 있고 B상권이 있어요. 자, 경계점이 여기입니다. 자, 물어보죠. 여러분들 신탄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대전으로 장 보러 갈까요? 세종으로 장 보러 올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간다면 어디로 가요? 아니, 이럴 거예요? 신탄진 사면 신탄진 가는 거야. 그거 말고 신탄진 사면 어디 간다고 이럴 거냐고 나한테. 신탄지에 사는데 대전으로 장 보러 가요? 세종으로 장 보러 와요? 왜요? 더 가까우니까. 미안해요. 그럼 미안해요. 자, 그럼 봅시다. 가운데가 어디쯤 돼요? 대전하고 세종의 가운데쯤. 공주 어디쯤 될까요? 감이 안 오네. 대전과 세종 사이에 있는 상권 하나 뭐 없을까요? 부강? 부강면이에요? 부강리예요? 부강동이에요? 맞죠? 어쨌든 자, 그럼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대전으로 가겠죠. 왜? 중간이니까. 맞죠? 그래서 잘 보세요. 컴퍼스의 분기점 모형은 경계 지점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경계 지점? 상권의 경계 지점 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대전이에요. 여기 세종이에요. 맞죠? 예를 들면 세종에 가까운 거 어디가 있지? 어디라고 해야 되죠? 자, 어디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사는 사람들은 어디를 이용하고? 대전으로 장 보러 가고. 맞죠? 그리고 어디에? 세종에 많이 가까운 분 어디? 세종을 장 보러 간다. 그러면 그 상권의 경계점이 어디인지 이건 거리 구하는 거. 풀만해요? 네. 됐죠? 자, 문제입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인구 얼마? 16만 명. 인구 얼마? 4만 명. 70 뺀 거예요. 150만, 40만 정도 되잖아. 됐죠? 자. 전체 거리가 얼마? 30km라고, 30km.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문제 푸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항상 우리 뭐다?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 뭐다? 비상권. 자, 그럼 보세요. 세종시 중심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사람들까지가 세종으로 오느냐를 구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구하냐?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의 인구 몇 명? 4만 명. 큰 상권의 인구 얼마? 16만 명. 전체 거리 얼마? 30km.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 B도시 분기점입니다. 1 플러스 루트 B분의 A분의 전체 거리. 제일 쉬운 문제. 이 문제 나오면 땡큐. 자, 요거 약분되죠? 얼마로? 4로. 맞죠? 1 플러스 얼마? 루트 4분의 얼마? 30 되죠. 루트 4는 얼마죠? 2죠, 2. 맞죠? 얼마? 30 나누기 3. 그럼 뭐다? 요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0km라고요. 그럼 세종시로부터 10km 떨어진 사람은 어디다? 세종시까지 오고, 그거 넘어서부터는 뭐다? 대전을 이용한다라는 소리. 됐죠? 잘 보세요. 그럼 뭐다? A로부터 경계점 몇 킬로예요? 20km 되겠지. 요거 해보고 하는. 그래서 항상 보세요. 항상 우리 뭐다? 작은 상권으로부터 거리 구해야 돼요. 그래서 뭐다? 혹시나 A로부터 거리 구해라 라고 얘기하면 뭐 하는 거예요? B를 구해서 전체에서 B를 빼서 A 구하는 거예요. 됐죠? 자, 저 보세요. 레일리의 소멜리의 법칙은 몇 명 가는지 구하는 거예요. 인구에는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상권이 크면 사람이 많으면 가려고 하고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얼만큼? 제곱만큼? 못 간다.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죠? 인구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눈다. 됐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경계점 모양은 맞죠? 어디까지가 경계가 되는지 보는 거예요. 상권의 경계 아시겠죠? 됐죠? 어떻게 원하고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 이게 뭐라고? 작은 상권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됐죠? 다시 한 번 더.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은 거리 구하는 거예요. 경계점 거리 맞죠? 1 플러스 뭐라고?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 끝. 됐죠? 자, 그럼 보세요. 문제가 되게 쉬워. 자, 몇 배 차이예요? 4배 차이죠. 맞죠? 만약에 9배 차이로 바꿔볼게요. 9배 차이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36kg로 바꿔. 36kg. 자, 9배 차이면 이거 9가 되겠죠? 맞죠? 이거 얼마 되죠? 4가 되죠? 36kg죠? 얼마? 9kg. 여기 구하는 거라고. 됐어요, 지금? 자,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미 다 끝난 거야. 도시의 크기 차이가 4배면 얼마? 루트 4죠? 얼마? 2. 도시의 크기 차이가 얼마? 9배면 얼마? 루트 9죠? 얼마? 3. 됐죠? 이걸 한눈에 보라고. 시험 문제 요거 2개밖에 안 나와요. 4배거나 9배거나. 4, 4, 16. 4, 9, 36. 됐죠? 루트를 벗겨내기 위해. 루트 5는 자연수로 못 벗겨내요. 루트 4는 2가 되죠. 루트 9는 얼마? 3이 되죠. 5, 6, 7, 8은 자연수로 못 벗겨내서 그래요. 그래서 4배, 9배, 16배밖에 못 나와요. 이번에 기출문제입니다. 거리가 몇 킬로? 30km.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A가 30, A가 64만 명. B가 얼마? 16만 명. B로부터 거리를 구하여라. B로부터 거리를 구하여라. 4배죠? 맞죠? 1 플러스 루트 4분의 몇 킬로? 30km. B로부터 거리 얼마? 10km. 끝. 몇 초? 10초. 진짜 10초예요. 진짜 10초. 36개 기출문제라니까? 몇 배 차이? 4배 차이. 몇 킬로? 30km. 1 플러스
루트 1을 뭘로? 30 나누기 3. 됐죠? 1 플러스 루트 4를 얼마? 3을 나누니까 몇 킬로? 10킬로. A를 구하면 20킬로. 이게 답이었었어.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 나는 게 뭐다? 이거 최하.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중상. 이렇게 돼. 이거 나오면 완전 땡큐. 36회 때 이게 나온. 완전 땡큐. 몇 배? 4배. 1 플러스 루트 4. 3을 나누면 되네. 얼마? 30km 나누기 3. 작은 도시부터 거리 얼마? 10km. 큰 도시부터 거리 얼마? 20km. 끝. 이거.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잘해야 돼요. 자, 커피 확률 모양. 자, 레일리는 인구 구했죠. 컨버스는 거리 구했죠. 이번에는 확률 구하는 거예요. 갈 확률. 자, 이제는 거리가 멀어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오늘 공인중개사 공부 열심히 하고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지. 여보,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 내가 프랑스 파리 에르메스 매장에 내일 오후 3시에 예약을 해줬으니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행기표를 내밀어요. 가요, 안 가요? 무조건 가죠. 그렇게 먼데 왜 가요? 좋으니까요.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지. 오늘 집에 갔더니 여보, 내가 결혼할 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집 앞에 편의점을 함께 가서 고무장갑을 사시죠. 가요, 안 가요? 죽어도 못 가요. 맞죠? 등이 떨어지지 않아. 맞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통편을 좋게 만들려고 업어준다고 했어요. 업어준다고. 남편이 업어줄 때 가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할 줄 알아요? 이제는 남편이 자기를 못 업는데. 남편이 쓰러지가 못 업겠대. 업힐 수가 없대. 결혼할 때 업혔는데, 교수님, 이제는 업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통편이 안 좋아요. 이러더라고. 교통편이 많이 부실하대. 아시겠죠? 자, 무슨 말이냐? 자, 해보세요.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 얘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 더 등장하는 거야. 2개, 3개 더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로 바뀌냐? 원래는 거리의 제곱의 인구 면적이었잖아요. 이게 뭘로 바뀌냐면 마찰 계수로 바뀌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멀어도 가는 경우 있다며. 프랑스 파리까지 몇만 킬로예요. 몇만 킬로. 예를 들어 1000킬로라고 보시죠. 1000킬로. 1000km. 0승입니다. 얼마? 1이죠. 맞죠? 마찰이 없다. 없다. 프랑스 파리 8000km 뭐 만 몇 킬로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만 몇 킬로든 2만 몇 킬로든 비행기표 내밀고 가자면 가야 안 가요? 가겠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보, 프랑스 파리 갑시다. 근데 배 타고 가야 된대. 가요, 못 가요? 못 갈 수도 있죠. 걸어가야 되는데 가요, 못 가요? 불가능하죠. 이게 뭐다? 교통편이 좋아야 된다고. 그래야 마찰 계수가 적다고. 됐죠?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저 편의점 10m. 마찰 계수가 1억인 거지. 1억. 이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10m에 1억승이면 이 정도면 어디까지 가냐면 태양계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태양을 넘어가서 갈 수도 있어. 이 정도 거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못 간다고. 그래서 보세요. 허프의 확률 모형은 레일리의 소멸 법칙에서 나온 게 맞는데 레일리 소멸 법칙은 옛날에 발견된 거라서 거리를 제곱으로 뒀다면 허프의 확률 모형은 교통편에 따라서 혹은 내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에 따라서 뭐다? 마찰 계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끝. 공식 똑같아요. 뭐랑? 레일리의 소멸 인력 법칙이랑. 뭐만 바뀐 거예요? 제곱이 마찰 계수로 바뀐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렇게 먼 프랑스 파리는 간다며. 왜? 마찰 계수가 0이니까. 맞죠? 근데 집 앞 편의점은 가요, 못 가요? 못 가는데 마찰 계수가 1억이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지. 맞죠? 그래서 보세요. 전문품점. 명품이나 고급 아파트 마찰 계수가 작아요. 시험 문제 나왔어. 일상용품점 마찰 계수 커요, 작겠어요? 마찰 계수가 크겠지. 맞죠?
우리 생각해봐요. 요즘에 그렇다니까. 안 그래도 조만간 심부름 좀 시켜볼 예정인데, 우리한테. 지 좋아하는 장난감 사러는 저기 백화점 가요. 저기 멀리까지 간대. 차도 1시간 타고 가. 근데 집 앞에 가서 뭐 좀 사오라 그러면은 죽어도 가기 싫대요. 그렇게 되겠죠? 맞죠? 뭐가 마찰 계수가 크구나라고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화내지 말고. 오케이? 그겁니다. 멀어도 가는 이유는 마찰 계수가 작아서. 가까워도 못 가는 이유는 마찰 계수가 크기 때문에. 엄마랑 마찰이 어마어마한 거야. 가! 못 가! 하는 거죠. 지 마음에 드는 거 사러 가면은 마찰 계수 있다 없다? 없다. 맞죠? 똑같은 겁니다. 됐죠? 전문품점일수록 마찰 계수가 작고 일상용품점일수록 마찰 계수가 크다. 됐죠?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인구에는 비례, 거리에 제곱에는 반비례 끝. 됐죠? 소매 인력 법칙. 소매점이 나를 당긴다. 인력이 당기는 거거든. 중력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소매 중력 법칙. 됐죠? 두 번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거리 구하는 것으로서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뭐다? 전체 거리가 나온다. 이게 뭔데? 작은 상권으로부터 거리요. 전교점이요. 됐죠? 세 번째.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얘랑 똑같은데 맞죠? 똑같은데 맞죠? 인구가 나올 수도 있고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면적이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데 뭐가 바뀐다?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 마찰계수로 바뀐다. 왜? 멀어도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가 되면? 본인 마음에 들면. 됐죠? 그래서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나오면 다 풀 수 있는데 얘가 나오면 땡큐. 얘가 나오면 좀 고민. 오케이? 얘가 나와도 풀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 36회 때 얘도 나오고 얘도 나왔어. 36회 때. 얘는 한 중 정도? 얘는 극하. 얘는 난이도 극하. 됐죠? 얘는 풀었고 얘는 뭐 시간 남으면 풀고 못 풀어도 상관없고 합격하는데 문제없고. 아시겠죠? 꼭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학자 끝까지 헷갈릴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계산 문제는 뭐라고? 다 맞춘다. 오케이? 아시겠죠? 적게 나오면 2문제, 많이 나오면 5문제까지 나와요. 재작년에 5문제 나왔어. 그러니까는 시장론에서 보통 5문제 나오는데 시장론에서 앞부분에서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할당 요청 시장, 완전 경쟁 시장 하나도 안 나오고 뭐만 시장에서 학자에 몰빵한 거예요. 그게 5문제. 이런 적도 있었어. 그리고 뭐다? 적게 내면 2문제. 이론 하나, 계산 하나. 그래서 학자에서는 계산 문제가 거의 무조건 나와요. 어디에서? 요 3가지 케이스. 됐죠? 꼭 그 말씀. 어려운 거 없죠? 2개만 외우면 돼, 2개만. 얘는 그냥 1 플러스 1인 거야, 그냥 얘한테. 왜? 거리에 공간 마찰계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쉽게도 대부분 다 2가 나와요, 마찰계수가. 마찰계수 이루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이 뭐라고? 똑같아. 인구를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 면적을 거리 제곱으로 나눈 값. 버프의 확률 모형이면은 마찰계수로 바꾼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다. 끝.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도 요것만 탁 찍어 가면 된다. 요것만. 나중에 복습하실 때, 교수님!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부교재 사신 분들은 요게 부교재에 뭐가 되냐면 요런 게 들어있다. 부교재에 요런 게 다 들어있다. 요런 게. 제가 거기 다 써놔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야. 밴드 가입하세요. 밴드 가입하시면은 좋은 정보들이 다 있어. 공간 마찰에서 2인 경우, 맞다? 거리 제곱분의 면적, 구하는 상가의 거리 제곱분의 면적 끝. 그러니까 얘는 한 개 더 등장하는 거지. 얘는 2개 등장해요. 2개 비교하는 거야. 2개 비교. 얘도 2개 등장해. 얘는 3개 이상 등장해. 어려운 거 없어요. A, B, C분의 뭐 구할 때 A 구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A는 뭔데요? A 거리의 제곱분의 면적, B 거리 제곱분의 면적, C 거리 제곱분의 면적 분의 뭐다? A 면적 끝. 얘도 2개 비교하는 거야. 상권 하나 둘. 그래서 만약에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여기 5만 명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3만 명 가고 여기에 2만 명 간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상권 이용하는 명수, 사람 명수 구하는 거. 얘는 뭐라고? 경계 구하는 거. A 상권, B 상권. 됐죠? 얘는 갈 확률 구하는 거. 몇 퍼센트, 뭐 15% 이렇게. 끝. 됐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인문에서는 뭐만 외우면 되냐면 공식만 하나 외워두세요. 레일리는 인구 나누기 거리의 제곱. 컨버스의 공식점은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 컨버스의 허프의 확률 모형은 뭐라고? 인구 나누기 거리의 공간 마찰기 소금 면적. 아시겠죠? 그래서 인구와 면적은 같은 말. 인구랑 면적 똑같은 말. 인구가 많으면 가요? 가겠죠. 면적이 크면 가요? 가겠죠. 됐죠. 그러마다 인구랑 면적은 같이 나올 수도 있다라. 됐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네, 쓰는 소매 입지론 뭐 팔아라. 야채 가게 옆에 고깃집 차려라. 최소 비용으로는 뭐 중시, 교통비 중시, 교통비, 노동비, 집적이 세 가지. 비용은 최소, 집적이은 최대. 레이시마다 최대, 수요는 어디에?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라 라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시장론에서는, 특히 학자에서는 우리 계산 문제를 맞춰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두 문제 나오면 땡큐. 다 풀면 되니까. 됐죠? 계산 말씀드린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빈출 핵심 지문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시죠. 자, 차액 지하선에 따르면 뭐가?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 맞죠? 비옥한 토지일수록 지대가 높고, 맞죠? 열등지로 갈수록 지대가 낮고, 최열등지에서는 지대 있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학 책임을 붙여 전제한다. 오케이, 좋습니다. 절대 지하선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뭐다? 최열등지에서도 무엇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됐죠? 자, 차액지대 누가 주장했죠? 누구? 리카르도. 됐죠? 자, 개론쌤이 재작년이죠. 스타벅스 이렇게 가면 이게 카드 충전에 쓸 수 있는 거 알죠? 몰라요? 스타벅스 가면 카드를 3만 충전하면 3만 쓸 수 있어요. 카드를. 몰라요? 할 수 있어요. 3만 충전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쓰다가 카드를 결제했는데 13,800원 나왔어. 근데 카드에 11,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 있는 그 종업원 분께서 차액이 2,800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죠? 차액이 얼마? 2,800원. 그래서 옆에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차액은 누구 걸로? 리카드로. 차액은 누구 카드로? 리카드로. 누가? 리카드로의 차액 지하설. 이럴 거예요, 지금? 이거 집에서 짜왔는데 이럴 거예요, 지금? 차액은 누구 카드로? 리카드로. 리카드마다 차액 지대. 아시겠죠? 그래서 차액은 뭐다? 리카드로. 절대 지하설은 뭐라고? 야! 무조건 지대 내라고. 난 알 바 없고,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절대 지하설 뭐라고? 절대적으로 지대 내라고. 최열등지건 우등지건 상관없다고. 나는 모르겠다고. 무조건 지대 내라고. 누가? 마르크스. 이 대단한 분이네. 경작자는 정말. T는 나오죠, T는? 맞죠? T는 나오죠, T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T는 나오죠, T는? 맞죠? 무슨 지대? 위치 지대. T는 나왔죠? 무슨 지대? 위치 지대. 됐죠? T는 나왔다마다 위치 지대. 뭐만 바꿔? 자음만 바꿔. 자음만 바꾸라고 이거. T는 마다 위치 지대. 됐죠? T는 마다 위치 지대. 비역도 같더라도 어디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대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매상고에서 뭐 빼고 생산비 빼고 뭐까지 빼고 교통비까지 있으니까. 맞죠? 여기까지만 본다면 차액 지대인데 여기까지 추가하면 뭐가 된다? 위치 지대로 바뀐다. 됐죠? 자, 입찰지대. 이거 어려운 거 없지. 지대 뭐라고? 많이 내라고. 입찰지대. 경매죠, 경매. 돈 많이 쓰라고.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뭐다? 돈 가장 많이 내는 놈한테 토지를 이용하라고 준다고 끝. 차액지설이죠. 생산물의 가격. 매상고죠. 생산비가 일치하는 지역. 아까 기억나요? 최열등지. 맞죠? 갖다 팔아봤자 뭐밖에 안 나와요? 생산비밖에 안 나온다. 지대이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됐죠? 자, 이쪽 와보세요. 자, 5등지. 땅이 좋아요. 열등지. 최열등지. 매상고. 인상이 안 좋네. 생산물의 가격. 생산비. 지대. 생산비는 얼마? 300으로 통일. 5등지. 땅이 좋다고. 비옥하다고. 얼마? 1000만원 번다고. 지대 얼마? 700. 됐죠? 열등지. 5등지보다 딸리지만 그래도 낫다고. 지대 얼마? 200. 최열등지 뭐라고? 생산비와 매상고가 같다. 지대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5등지일수록 지대가 높고 열등지일수록 지대가 낮은데 최열등지에 지대 있다 없다? 없다. 되셨죠? 이게 다 기출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질문 아니에요. 다 기출 질문이에요. 자, 두 번이 학자입니다, 학자. 레일리죠? 크기에는 뭐라고? 비례하죠. 왜? 크면 갈 거니까.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얼만큼? 제곱만큼 반비례한다. 맞죠? 이거 얘기하는 거죠? 크기, 면적, 인구,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얼만큼 못 간다? 제곱만큼 못 간다. 크면 간다, 안 간다? 간다. 인구 많으면 간다, 안 간다? 간다. 면적 크면 간다, 안 간다? 간다. 크기, 면적, 인구는 클수록 가지만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간다. 얼만큼? 제곱만큼 못 간다. 그게 뭐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아시겠죠? 소매 뭐다? 인력 법칙. 소매 입지랑 헷갈리면 안 돼. 입지는 뭐다? 각에 들어서는 거. 소매 인력 법칙 뭐다? 소매점이 사람을 땡기는 거. 입지와 인력을 구분해야 돼요. 소매 입지는 넬슨, 소매 인력은 레일리. 자, 페버 나왔네요. 이거 운송비예요, 운송비.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를 고려하여 뭐다? 비용 최소화. 맞습니까? 요거 맞는 지문. 근데 이렇게 나와요. 각 요소가 최소화. 아까 얘기했죠? 맞는 거 틀린 거? 틀린 거. 왜? 집적이익은 최대가 돼야 되니까. 됐죠? 자. A, B. 경제. 잘 보세요. 컨버스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소매 시장과의 상권의 경계지점을 자르시고. 맞죠? 경계 찾는 거죠? 뭐다? 컨버스의 분기점 모양. 분기점 모양. 뭐다? 컨버스. 컨 뭐라고? 버스. 분기점에서 돌리고 버스를 뭐다? 돌리고. 큰 버스 아니고 뭐다? 컨버스. 뭐다? 분기점. 어디서 돌린다고요? 경계점에서. 어디서? 분기점에서 돌린다고. 무슨 버스? 컨버스. 됐죠? 큰 버스 아니고 컨버스마다 분기점 모양. 뭐다? 경계점 모양. 똑같은 말. 분기점, 경계점. 이거 잘 보세요. 자, 아까 우리 소매 인력 법칙은 뭐 구하는 거였어요? 사람 구하는 거예요. 사람. 몇 명 가는지 맞죠? 이번에는 뭐가 궁금했냐면 야, 어디에 있는 사람까지가 A를 오는 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붙는 거예요.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해서. 맞죠? 야, 사람이 몇 명 오는 건 알겠는데 어디 상권까지가 어디서부터 오는 데라고 물어보는 거죠. 됐죠? 뭐다? 거리 구하는 거. 그래서 뭐다? 소매 인력 법칙은 인구. 분기점 모형은 거리. 뭘 수정한 거?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해서 뭐다? 분기점을 만든 거지. 뭐다? 사람. 뭐다? 거리. 됐죠? 야, 9만 명이 오는 건 알겠는데 어디까지가 오는 건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죠. 맞죠? 자, 마지막. 두 개. 허프 확률 모형은 특정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소비자와의 점포와의 거리, 경쟁 점포 수와 면적에서 결정된다. 잘 보세요.
허프의 확률 모형. 세 가지 고민하는 거예요. 점포의 수가 많아지면 가요, 못 가요? 못 가지. 맞죠? 확률이 떨어지겠죠. 아까 얘기했잖아. 갤러리아가 둔산동에 있는데 저기 중간에 뭐가 있다. 신세계가 들어왔어요. 갤러리아 가요, 안 가요? 안 갈 수도 있다. 점포가 많아지면 갈 확률은 떨어진다. 맞죠? 두 번째, 거리. 멀면 가요, 못 가요? 못 갈 수도 있다. 맞죠?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 가봤어요? 신세계 센텀시티 가봤어요? 봐봐, 안 가본 분 있잖아. 안 가본 분 있잖아. 왜? 어디 가는 거예요? 저기 대전에 가는 거예요. 대전 신세계 가는 거예요. 갤러리에 가는 거예요. 맞죠? 자, 수와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맞죠? 당연한 거겠죠? 면적에는요, 비례한다. 맞죠? 세 가지 따지는 거예요. 수, 거, 면. 확률 모형마다 수, 거, 면을 고려하고. 공식은요, 면적을 뭘로 나눌까? 거리에 조심하셔야 되겠죠? 뭐다? 공간 마찰계수란. 됐죠? 그래서 이 확률 모형은 소비자의 개성을 반영한 거예요. 내가 에르메스 팬이야. 샤넬 신상품이 나왔어. 신경 써,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쓰는 거지. 맞죠? 얘는 시장 전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 크게 본다. 거시. 클거 볼시. 그래서 얘는 거시적 관점에서 상권을 보는 건데 얘는 뭐다? 미시적. 작게 본다고. 뭐 본다고? 야, 상품이 나왔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에르메스 팬이라서 샤넬이 나오건 루이비통이 나오건 그런 거 관심 없고 에르메스가 나오면 어디까지 간다고? 프랑스 파리까지 간다고. 뭐 타고? 비행기 타고. 그래야 마찰계수가 작으니까. 좋아하니까 마찰계수 작고. 편하니까 마찰계수 작고. 맞죠? 가까워도 안 가는 경우 있죠? 집 앞에 고무장갑 사러. 맞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교통편이 편해진다. 남편이 업어준대. 안 걸어가도 된대. 그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마찰계수 작아집니까? 그러니까 마찰계수 절대 안 작아진대. 신랑이 자기를 업을 수 없대. 그래갖고 그 교통편이 안 좋아가지고 교통편이 무너질까봐 못하겠대. 됐죠? 되셨나요? 요거 3개 계산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됐죠? 마지막입니다. 크리스탈러는 재화와 서비스에 따라서 중심지가 계층화되며 서로 다른 크기의 뭐와 도달 범위와 최소 구축을 가진다. 어디에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최소보다 작아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맞죠? 최소 구축보다 다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지겠지. 됐죠? 그 말씀드린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다 기출 지문이니까는 한번 보셨길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좀 와보세요. 요거 비운 이유가 있어. 자, 저와 함께 요것만 외우고 가는 거예요. 10분만. 자. 자, 시장론. 학자가 몇 명? 18명 나옵니다. 지대론 몇 명? 7명. 도시공간 구조론 몇 명? 4명. 입지론 몇 명? 몇 명? 7명. 7, 4, 7. 자, 지대론 맨 처음부터 할게요. 무슨 지대? 차액은 누구 카드로? 리카드로. 차액 지대는 누구 카드로? 리카도의 차액 지대. 맞죠? 비옥한 토지일수록 지대가 높고 열등지로 갈수록 지대는 작아지는데 최열등지대는 지대 있다 지대 없다. 지대 없다라는 거. 수학 체감의 법칙까지. 두 번째. 절대지대. 최열등지건 나발이건 나는 모르겠고 뭐라고? 야, 절대적으로 지대 내놔. 누가 정했죠? 절마. 자, 차액은 누구 카드로? 리카드로. 누구? 야, 절마. 전마 아니고 뭐다? 절마. 자, 그 다음. 자, 차액지대에다가 교통비 개념을 추가했대. 누구? 아니, 교통비 개념 추가했다고. 배번 여기 있는 거고. 자, 괜찮아. T,
낸. 이건 틀리면 안 되죠? 사람 써줬으니까요. 무슨 지대? 그렇지. 맞죠? 봐봐. 기억나잖아. 기억나잖아. 흉내마다 위, 치, 지. 됐죠? 자,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 합. 괜찮아요? 경제지대. 누구? 파레토. 파레토마다 경제지대. 됐죠? 경제지대마다 초과이윤. 초과이윤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전용 수입과 비교해야 되겠죠? 전용 수입 뭐였죠? 다른 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수입. 됐죠? 뭐다? 전용 수입은 월급. 경제지대마다 보너스. 됐죠? 그거 두개 합이 뭐가 된다? 총 수입이 된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다? 토지에서 나오는 영구적 성격이 따라 토지에서 나오는 영구적. 왜? 경제지대는 영원히 나오는 거니까. 왜? 이거 소위 말하는 불로소득이잖아. 불로소득. 지대. 불로소득이잖아. 초과인으로 보는 거지. 됐죠? 자, 그리고 누구로 하죠? 일로 합시다. 자, 준지대. 마. 마가 두 개야. 절마, 준마. 준지대마다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로서 단기적, 일시적 성격. 장기에는 비용이라서 지대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만든 기계나 기구. 아시겠죠? 지대가 아니고 지대에 준하는 성격. 왜? 단기에는 뭐만 주니까 수익만 나올 거니까. 됐죠? 자, 뭐다? 마샬의 준지대였습니다. 자, 그 다음 뭐다? 입찰. 아, 요거 쉽죠? 입찰지대. 누구? 입찰지대 누구? 알론소.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알론소마다 입찰지대. 돈 많이 내라고, 돈 적게 내라고. 돈 많이 내라고. 맞죠? 최대 지불 용이액. 맞죠? 그보다 최대 지불 용이액이 있는 사람한테 토지 이용이 할당된다라는 거. 맞죠? 돈 많이 내는 사람, 토지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입찰지대마다 경매 생각하라고, 경매. 경매 가서 뭐하냐고. 입찰하잖아. 누구한테 낙찰돼요? 돈 많이 쓴 사람. 끝. 이거잖아. 됐죠? 맞아? 입찰, 제설, 알론소. 마지막, 마찰 비용 이론. 마찰 비용은 누구? 기억 안 나. 맞죠? 마찰, 둘이 싸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헤이그. 싸우지 마. 마찰 일으킨다. 뭐 한다고? 헤이그. 싸우지 마. 맞죠? 마찰 비용 이론 누구? 헤이그. 둘이 싸운다고. 뭐 한다고? 헤이그. 싸우지 마. 됐죠? 뭐다? 마찰 비용은 누구?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라.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7명입니다. 차액, 누카드로, 리카도. 절마. 위치는 티넨, 경제는 파레토. 준지대는 마샬. 절마, 준마. 맞죠? 입찰이니까 입알. 됐죠? 마지막 뭐다? 마찰은 뭐라고? 에이그. 이 중에서 교통비, 수송비, 운송비 강조 한번 누구? 티넨의 위치지대. 교통비 강조. 누구? 마찰의 헤이그. 뭐다? 교통비 강조. 됐죠? 자, 도시공간 구조이론입니다. 이론은 3개, 학자는 4명. 첫 번째, 1925년에 발표했습니다. 시카고의 모양이 동글동글하네요. 뭐다? 동심원이론. 맞죠? 무슨 이론? 동심원이론. 누가 주장했어요? 시카고 대학교 경제 교수님. 버제스. 1925년도에 도시는 동글동글하다. 맞죠? 자, 이거. 중, 전, 저, 고, 통. 가장 중심에 있는 거 뭐? 중심, 업무지구. 가장 외곽에 있는 거 뭐? 통근자, 지대. 점이지대, 전이지대, 천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층 주거지역 사이에 입지한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자, 두 번째. 선형이론. 누가 정했죠? 호이트. 한번 들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호이트마다
선형 이론. 선형이니까 뭐다? 포인트. 맞죠? 도시는 동그랗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교통 노선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주요 교통 노선에 누가 들어온다고? 잘 사는 사람들.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입지한다. 됐죠? 저보세요. 괜찮아요? 책 안 봐도 돼요? 이거 봐봐. 못 따라와도 지금 이렇게 따라와야 나중에 실력이 느는 거예요. 자, 마지막. 두 사람이죠? 다 핵심 이론. 1945년 맞죠? 누구? 해리스와 뭐다? 울만. 해리스 어디 살고? 도심에 살고. 울만 어디 살고? 부도심에 살고. 맞죠? 요거 두 개는 핵심이 뭐다? 한 개. 요거 뭐다? 핵심이 여러 개. 여러 개. 구도심 많을 수 있어요. 한 개뿐 아니라 도심 한 개, 구도심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의도, 강남, 잠시 했던 이유가 그 때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드리고. 그리고 보다 핵심이 발생하는 요인 몇 가지? 네 가지. 동종끼리는 뭉치고, 이종끼리는 비양립성. 세 번째, 특정 위치나 시설이 필요한 거. 마지막보다 지대, 지불능력 차이. 참고. 됐죠? 들어두세요, 아직까지. 됐죠? 뭐다? 도시공간 구조론. 이론은 몇 개? 세 개. 사람 몇 명? 네. 명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자, 마지막. 입지론입니다. 여기 잘 보셔야 돼. 첫 번째, 이름이 예뻐. 크리스 탈러. 뭐다? 무슨 이론? 중심지 이론. 맞죠? 그러니까 보세요. 중심지 이론은 배달의 민족 생각하면 돼. 배달의 민족. 어디까지 배달하고 더 멀리까지 배달하라고. 뭐보다? 최소의 고치보다. 크리스탈러 뭐라고? 이름이 예뻐. 오늘 집에 가서 배민을 시키시거든. 받으면서 크리스탈러가 오셨군 하시면 됩니다. 됐죠? 배달민 받으면서 뭐라고? 크리스탈러.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크리스탈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됐죠? 크리스탈러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뭐라는 거 이럴 거예요. 됐죠? 뭐라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최소의 고치보다 커야 중심지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고. 가게가 망하면 중심지가 만들어질 리가 없겠지. 맞죠? 그 뜻입니다. 자, 계산 문제 세 가지. 레일리. 소매. 당깁니다. 뭐다? 인력 법칙. 맞죠? 인구 나누기 거리의 제곱. 인구에는 비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됐죠? 됐어요? 두 번째. 컨버스입니다. 컨버스. 얘는 거리 구하는 거죠? 얘는 사람 구하는 거고. 얘는 거리 구하는 거죠? 컨버스마다 돌리고 어디서 돌립니까? 분기점에서. 어디서? 경계점에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버스 경계 못 넘어가는 거 알고 있죠? 서울시 버스,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는 협의해서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 이렇게 시골 그 버스 거기 못 넘어가요. 그 지자체 때문에 나눠져 있어. 맞죠? 어디서? 분기점 뭐야? 버스 돌리라고. 맞죠? 됐죠? 1 플러스 루트. 작은 상권분의 뭐라고? 큰 상권분의 전체 거리. 이게 뭐라고? 작은 상권으로부터 뭐다? 거리 구하는 공식이다. 됐죠? 따라오고 있죠? 힘도 좀 따라와야 돼요. 자, 마지막. 허프의 무슨 모형? 허프니까 히읗. 허프니까 뭐다? 확률. 사람, 거리, 몇 퍼센트 그 뜻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에르메스 가느라 까먹은 거예요? 에르메스 매장은 갈 확률 100%라며. 집 앞에 편의점은 갈 확률이 제로라며. 그거 얘기했잖아. 맞죠?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인구 혹은 면적을 뭘로 나눌까?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뭐죠? 마찰 개수. 공간 마찰 개수로 나눌까? 저기 됐죠? 전문품점은 마찰 개수가 작고 일상용품점은 마찰 개수가 크고. 됐죠? 편의점은 안 갈 거고 에르메스 매장은 갈 거고 멀어도 가는 경우가 있고 가까워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다. 맞죠? 그래서 확률이 다르게 나올 수 있더라. 얘는 옛날이니까는 거리만 따진 거고 얘는 뭐다? 지금에 와서니까는 마찰 개수를 바꾼 거지. 공식 뭐라고? 똑같아. 얘 나오면 땡큐. 얘 나와도 땡큐. 얘 나오면 좀 복잡하게 나와서 나는 중정. 됐죠? 그렇게 세 가지 계산 문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4명 했어요. 자,
3명 나왔어, 3명. 자, 넬슨. 소매 입지론. 최대 매출액을 올릴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라. 맞죠?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입지하여라. 그래서 8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양립성. 야채 가게 옆에 뭐? 정육점. 내가 야채 가게 차릴 거예요. 어디 옆에 차려라? 고깃집 옆에 차려라. 끝. 됐죠? 여기까지가 상업, 서비스 입점. 5명. 그래서 뭐다?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 퍼프, 넬슨은 서비스, 상업, 혹은 서비스 입지론. 그리고 공업 입지론 2가지, 공업 입지론. 공장 들어오는 공장. 공업 들어오는 거. 2가지. 배버입니다. 배버. 무슨 이론? 배버니까 무슨 이론? 이거 뒤에 거부터. 비용 이론. 따라오셔야 돼요. 배버니까 뭐다? 비용 이론. 많이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아요? 적게 들어야 좋죠. 뭐다? 소비용 이론. 이거 맨날 최대 나온다고. 이거 왜 틀려오는 거야 도대체? 비용은 적게 들어야 좋잖아. 소비용 이론. 됐죠? 얘도 뭐다? 교통비를 강조했다. 어디? 교통비가 적게 드는 곳에 입지하여라 라는. 됐죠? 우리나라 기름 탱크잖아, 기름 탱크. 그거 석유 탱크. 어디에 주로 있는지 알아요? 충주, 제천 쪽에 많아요. 왜? 대한민국의 중심이 그쪽 어디래? 그래서 물류가 뻗어나가게 해줘.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늘 보는 거지만 여기 어디냐?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네? 여기 정안 IC. 알아요, 정안 IC? 들어올 때 보면은 공장 큰 거 하나 있죠? 하림, 펫푸드. 맞죠? 왜 거기 있는 거예요? 도로와 접근성이 좋으니까. 교통비가 적게 되겠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해되죠? 결혼했으면 함부로 오지 않나요? 다 보면서 온다니까. 어디 먹었구나 이러면서. 서울에서 내려보면 푸드렐라라고 이게 식품기업 하나 있는데 혹시 봤어요? 주황색? 안 보죠? 눈이 달라져 있다니까. 중개사는 그래서 싹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저기 공장에 들어와 있네? 저기 뭐가 있네? 뭐가 다르야 되겠지. 정한 IC 쪽은 워낙 잘 보여요. 정한 IC 딱 돌면 바로 이렇게 하림 펫푸드면서 개가 이렇게 개가 이렇게 떡 붙어있어. 개가 이렇게 뭐야? 이러면서 펫푸드군 이러면서. 그러니까 개 사료, 고양이 사료 파는 회사인 거지. 왜 거기 있겠어요? 정한 IC에서 바로 인접해서 바로 가는 거지. 물량 쏘는 거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뭐가 좋냐면 물류센터에서 좋은 입지가 좋은 곳이 많아요. 충청 북도 이쪽, 충청 북도 이쪽으로는 제천 이런 쪽에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무슨 이론? 수요 이론. 쉬니까 뭐다? 수요 이론. 맞죠? 수요 많아요, 좋아요? 적어요, 좋아요? 많아요, 좋죠? 뭐라고? 수요 이론. 어디에 입지해라?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여라. 됐죠? 우리 부동산 뭐예요? 맨날 빨리 들어가. 맞죠? 왜? 뒤에 신도시가 생긴데 아파트가 막 건설되고 있대. 부동산 막 아무것도 없는데 가게 다 비어있는데 뭐는 들어와 있어요? 부동산 들어와? 있잖아. 뭐 한 거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입지한 거가 있지. 옆에 다 공실이야. 근데 그 코너에 뭐는 있어? 부동산 하나 들어와 있어. 맞죠? 항상 아파트 입구에 그죠? 코너 사거리 맞죠? 부동산 들어와 있죠? 뭐 한 거요? 시장 확대 가능성이 풍부한 곳에 입지하라. 거기 입지하면 뒤에 있는 아파트 단지 다 뭐다? 다 내 거다. 됐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페이지는 제가 복습하라고 드린 페이지고 여기 앞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넣어놨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복습하실 때 뭐 보고 복습한다 요 페이지만 보고 복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싹 다 써놨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여기를 같이 적은 거 됐죠? 그래서 이렇게만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장론까지 했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정책론인데 정책론은 쉬워서 건너뛸 거예요. 건너뛰고 뭐 볼 거냐? 투자론으로 바로 넘어올 겁니다. 정책론을 한 3, 4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는 한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단순함기가 다 쉬워. 그래서 마다 뭐 조금행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는 다음 주에는 투자론 아시겠죠? 돈 버는 거 요거 노래 한 곡으로 끝나거든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투자론 잘 준비해서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집에 가서 한 번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쭉 한번 보시고
복습하시면서, 요거 좀 내 걸 만드는 시간 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지금 잘 다져 놓으면은, 우리 3월 되면 점수 나와요. 그럼 그때 뭐 하는 거다? 2차 하는 거야. 자, 2차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저도 힘들어요. 쉬운 것만 가르치면 쉽지, 나도. 근데, 여러분들, 동차 합격시키려면 2차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까다롭게 하는 거니까 좀만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입문 들으신 분들 분명히 들은 자와 듣지 않은 자가 차이가 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토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